皆さん、こんにちは、ランです。皆さん、お元気ですか？今日はちょっと刺激的なテーマです。こんな人は日本語を勉強しないでください。でも、頭が悪い人はやめた方がいいとか、語学の才能がない人には無理とか、そういう話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逆です。では、どんな人が日本語の勉強で挫折しやすいのか、今日はそういう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までご覧ください。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본어 공부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머리가 나쁜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외국어에 재능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느낀 건 특히 일본어는 재능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공부라기보다는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남는 공부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역시 나는 일본어에 재능이 없나 봐. 이 나이에 역시나 공부는 무리인가 봐. 주식이나 해야지. 돈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어 공부를 하기 전에 꼭 버렸으면 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일본어 공부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거 완전 난데? 하는 게 있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걸 알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중요한 내용은 항상 뒤쪽에 많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네, 그 첫 번째, 빨리 잘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성격이고 어렸을 때부터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면은 바로 그만두는 좀 변덕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어 3개월만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6개월만 하면 일본인이랑 대화할 수 있을까요? 1년 하면 자막 없이 드라마 볼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죠. 시간, 돈 들여서 공부하는데 당연히 빨리 잘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빨리 늘지 않을 때 그 실망하는 것, 포기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어 처음 공부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히라가나 외우고 간단한 문법 외우고 또 하나씩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또 다른 외국어보다 쉬우니까 내 실력이 쑥쑥 느는 것 같아요. 일본 가면 일본어 잘한다고 칭찬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낍니다. 단어를 외워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헷갈리고 비슷비슷하고 분명히 공부했는데 일본인이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국어 실력은 매일 눈에 보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쌓이고 한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왜 들리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감각은 축적이다. 일본어 감각도 하루에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틀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빨리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본어 공부 되게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꼭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밌는 것만 하고 싶으신 분들, 재밌는 것만 공부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으시죠. 요즘 일본어 공부할 콘텐츠 너무 많아요. 유튜브 쇼츠, 드라마, 애니메이션, 팟캐스트, 게다가 이렇게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재미있게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재미없는 공부를 무조건 참고 몇 년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 뭐든 그렇지만 하기 싫어도 재미가 없어도 해야 하는 그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단어도 외워야 하고요. 조사도 익혀야 하고요. 동사 활용도 반복해야 합니다. 더 억울한 건 한 번 외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분명 외우고 방금 봤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또 몰라요.
다시 외웁니다. 일주일 후에 보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외국어 공부가 사실 이런 과정이에요. 외우고 읽고 다시 외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지? 이러면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잊어버려요. 네,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도파민에 너무 또 자극이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지는 순간 또 새로운 공부법을 찾게 되고요. 교재 바꾸고요. 뭐 어플 같은 거 새롭게 다운받아 보고요. 유튜브 채널 바꾸고요. 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법 영상만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정작 일본어 공부는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본어 실력을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보다 같은 걸 지루하지만 힘들게 반복하는 거를 할 때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SNS 같은 데 보니까 광고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어 공부 1년 만에 N1 합격, 독학 6개월 만에 일본인과 프리토킹.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조급해져요. 나는 2년이나 막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늘지? 그런데 외국어 공부는 사람마다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뭐 과거에 공부했던 그 경험도 다르고,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다르고, 누군가는 하루 3시간 공부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직장 다니고, 아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고, 겨우 자기 전에 2, 30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1년에 같은 1년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공부에서 남보다 훨씬 중요한 비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어제의 나, 저번 주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들리던 문장에서 오늘은 단어 하나가 들렸다. 예전에는 10분 걸리던 문장을 오늘 뭐 5분 만에 읽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실력이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는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알아듣고 나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욕이 생기면 공부하겠다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의욕이 있을 때만 공부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요즘 동기부여가 안 돼요.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하려고요. 그런데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건 다 아시겠지만 의욕은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어떤 날은 일본어가 너무 재밌고 또 두세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들리거나 칭찬받은 날이거나. 그런데 어떤 날은 뭐 책 펴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매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욕이 없어도 조금씩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0분이라도 듣고 단어 5개라도 보고 일본어 문장 한 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쉽니다. 네. 대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네. 3일 쉬었다고 그냥 이번에도 실패했네 하고 한 달, 2달을 영원히 쉬지 않는 것. 일주일 못했다고 나는 역시 끈기가 없어 하면서 아예 그만두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변에도 보고 이제 일본어, 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큰 공통점은 재능도 있어요. 물론 재능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 한두 명이고 그건 저희들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엄청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일본어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 바빠도 조금씩 듣고 피곤해도 계속 하는 것, 그렇게 며칠을 쉬어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마지막,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도. 틀리는 게 싫은 분. 네, 틀리는 게 너무 싫은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기 와인가? 가인가? 니? 대를 써야 하나? 이 표현 일본인들이 들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말 안 하고 틀릴까봐. 네. 그런데 외국어는 조금 이상합니다. 잘하게 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틀리면서 다듬어 가게는 그 과정 속에서 잘 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뭐 틀리고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고 틀리면서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창피하고 자극받으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 접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하면서 그때그때 바로 외우고 또 일하거나 이제 끝나고 나서 아까 이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틀려도 다시 고쳐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틀리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많이 하고 있으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틀려도 돼요.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입으로 직접 뱉어보고 네, 말하는 사람이 결국 많이 늘어요. 완벽한 일본어 한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드는 것보다 조금 틀린 일본어 10문장을 직접 말해보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네, 여러분. 외국어에는요, 사실 끝이 없어요. 한국어도 모국어지만 잘 못하는데 외국어에 끝이 있겠어요? 잘하게 되면 끝낼 것 같죠? 그런데 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 언제 일본어 완벽하게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본어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런 분들은 일본어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어를 못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빨리 늘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다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